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함께하는 코너죠. 글로벌 티키타카의 박정훈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글로벌 뉴스입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사랑이 있고 해리스 부통령의 관심사 그리고 S&P 500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월가인데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자, 오늘 네. 테슬라가 테슬라요? 예, 오늘 네.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슬픈 날입니다. 테슬라 실적이 사실 기대에 나오지 못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좀 흐르는가 싶더니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테슬라를 사실 건들면 네. 이게 방송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정말 네. 임팩트 있게 한번 전달을 좋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실적 발표 전에 어떤 흐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로보택시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고요. 네. 있었는데 이게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2달 정도 연기를 했거든요. 연기하는 걸 사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1, 2년 내년에 하겠다 했으면 아마 더 임팩트가 컸을 것 같은데 한 2달 정도니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 정도는 뭐 좀 기다릴 수 있지. 참아줄 수 있다. 예, 참아줄 네. 수 있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뭐 그 상승한 이후로 약간의 그 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 발표가 발표되기 전 한 3, 4일 전에 어떤 뉴스가 먼저 나왔었냐면 사실 테슬라의 전체 인도량 중에 10%를 차지하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예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주의 신차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감소했다라는 게 2분기에 먼저 나왔었습니다, 사실. 예, 이러다 보니까 인도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겠구나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여실없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 같은 경우에요. 42.9%가 급감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충격으로 좀 다가왔었고 아마 좀 미국 증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를 아마 보셨던 분들이나 정말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바로 접해드렸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표가 나오고 나서 4% 정도 하락을 한 후에 다시 2%로 줄였어요. 줄이고 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네 라는 그런 약간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시간에 거래해서. 맞아요. 네. 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약 한 8%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에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우려를 하지 않는 듯한 약간의 흐름이 맞아요. 보이고 오히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 시장과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국내 증시에 대한 약간의 좀 디커플링 현상이 일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도 많이 있고 향후에 뭐 방향성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살짝 밑돌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 말고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모든 걸 다 타격을 받으면 우리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네. 네, 힘듭니다. 지금 사실 뭐 소위 방송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캐즘 현상이다. 캐즘, 네. 예, 중고차 수요가 어느 정도 이 어떤 둔화의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 둔화의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될 것이냐라는 것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전기차가 사실 테슬라의 펀더멘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야 우리 회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야. 우리 계속 회사는 강조하고 있죠. 맞아요. 네. 우리 회사는 로봇 회사로 좀 네.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또 구축을 해서 가동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옷을 많이 입고 싶어 하는 테슬라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사실 투자자들의 많은 기대감을 또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요. 너희들이 뭘 듣고 싶었는지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향후 각자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테슬라에 투자했다면 저는 예를 들면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 회사를 예, 만약에 앵커님께서 지금 뭐 테슬라에 투자하셨다. 전 전기차라고. 전기차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그 온도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각자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테슬라에 접근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 전기차 회사가 될 수 있고 로봇 회사가 될 수 있겠지만 옵티머스 출시 일정도 미뤄지고 로보택시도 미뤄지면서 예. 진짜 나오기는 할 건가 맞아요.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일단 로보택시라는 것 자체를 네. 보게 되면 우리가 겪지 못했던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로보택시가. 그래서 더 기대감이 큰 그러니까 거죠. 더 기대감이 네. 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었으면 이미 벌써 밸류에이션도 다 나오고 프리미엄을 얼만큼 부과해야 될지도 나오고 다 그런 부분인데 로보택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과를 해야 되지? 이러한 약간의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게 만약에 각 도시마다 어떻게 활성화될까? 라는 그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지금 테슬라 시총에서 어느 정도 더 우리가 또 미래를 봤을 때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10,000번을 잘해도 한 번 사고 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향후 약간의 좀 우려 사항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로보택시가 나올지 또는 모빌리티 세상이 될지는 아마 향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테슬라의 이 실적 여파를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바이든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면서 해리스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대응하기 힘든 시장인 게 저번 주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의 말에 집중을 했다가 이제는 해리스 말에도 집중을 해야 맞아요.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팀장님. 예. 정말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시장이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가 난무할 때는 어찌 보면 정수가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의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때도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대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글로벌적인 미 대선은요, 또 글로벌적인 큰 이벤트잖아요. 네. 물론 뭐 올림픽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후보의 말 한마디에 많은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섹터도 있었고요. 맞아요. 자, 이번에 해리스 이 지금 현재 부통령의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또는 과거에 바이든과 런닝메이트로 이제 그 정권을 계속 운영하는 그 당시에 어느 부분에 좀 관심이 있었는가가 우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 보게 되면 빅테크의 우호적입니다. 예, 빅테크의 우호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또 기후 변화. 기후.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내놨다라는 걸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향후 만약에 해리스가 지지율이 더 압도적으로 좀 최근에 이제 약간의 비등비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분들께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빅테크 하게 되면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법무장관 시절 때 그 베이 에어리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었어요, 계셨어요. 그게 고향이기도 했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우호적으로 많이 지냈었습니다. 막 결혼식에 참석도 하고. 그 정도로요. 예, 그리고 제부가 우버의 기술 책임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 페이스북 임원이었던 이제 운영 책임자죠. 셰릴 샌드버그 아시는가요? 네. 예, 그렇게 다 친분이 있다라는 다 친분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오른팔 왼팔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빅테크의 많은 임원들과 또는 뭐 CEO 아니면 뭐 대표들과 많은 우호적인 친분을 좀 유지했던 그 과거의 전력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독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베이에 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액의 합의금을 통해 가지고 이베이의 어떤 반독점을 눌러 앉히는 그러한 역할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미국이 경제가 성장한 데 있어 가지고 이 빅테크의 리더들이 얼만큼 이렇게 헌신하고 성장을 해왔는지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없었으면 안 됐다. 예, 이런 정말 거죠. 뭐 최고의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기후 에너지입니다. 기후 에너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기후 에너지에 특히나 이제 IRA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보조금을 통해서 뭐 이런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뭐 가상 거기에서는 더 우월하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뭐 한 1%, 2% 포인트로 지금 뭐 더 우위를 좀 점하고 우위에 있다. 있다. 예,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3개월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겠으나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 과거의 어떤 행보를 보게 되고 그 행보에 따라서 섹터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섹터들은 앞으로 조금은 좀 변동성을 더 주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제약에 대해서는 약간의
약간의 좀 압박을 했던 그 과거의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그 미국 국민들이 예를 들면 많은 이 헬스케어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저도 미국에 좀 있었는데 네네. 이거 뭐 우스갯소리지만 아프면 못 가요 병원에.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리고 약국에서 이 찢어지면 꼬매는 그 키트를 팝니다. 아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해라. 하라고, 예. 직접 하라고. 이럴 정도로 네. 정말 병원을 안 가는 그런 문화가 있기도 하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예전 같이 일했던 저희 이제 같이 코워커가 미국에서 수술을 2번 하면 죽을 때까지 빚만 갚다가 끝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가 과거에 많은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눌러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약간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예, 그 부분도 아마 우리가 앞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어느 지지율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 섹터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이전의 과거 행보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빅테크와 좀 친분이 있었다. 여기까지 가신 것 같아요. 네. 질문으로 의료용 대마 말고도 어떤 섹터를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빅테크랑 기후, 헬스케어까지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런 가운데 월가는요. S&P 전망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S&P 500이 올해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월가가 이렇게 전망치를 올리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네. 뭐 미국 경제가 너무 견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물론 정부 부채 또는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S&P 500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 주식 이제 뭐 S&P 500 같은 지수 같은 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빠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과거의 금리 인하 시점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금리 인하가 과격하게 있을 때는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우호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과거에 금리 인하가 없었던 시점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차트를 하나 좀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금리 인하가 없었던 시점을 보게 되면은 지수가 평균적으로 다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주황색이 지금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가 같이 동반됐던 그 시기입니다. 주황색이요. 네. 주황색 제일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이요. 근데 이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24개월이 걸려요. 약 2년이 걸립니다. 회복될 때까지. 하지만 가장 빨간색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없이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오를 거야라는 것보다 지금 미국 경제가 부러지지 않는 선 안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훨씬 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월가에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의 어떤 연관관계를 좀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지금 아니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닌 구간의 금리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볼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때를 보게 되면 사실 금리가 인하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튀어오르는 현상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과열되어 있는 뭐 양적 완화나 아니면은 일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자극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마일드하게 진행이 되면 조금 진행되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향후 지금 금리 인하가 마일드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튀어오르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실적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수혜주 그리고 S&P 500 전망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